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거모 시꺼머입니다. 저희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삐캐스트 시간으로 다가오게 되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무겁네요. 뭐가 무거? 뭐 혹시 몸무게가? 또 부담감이. 부담감이.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 한번 이야기. 혹시 뜨는 브랜드? 네. 혹은 지는 브랜드? 지는 브랜드. 그쵸. 이제 2024년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FW에 또 어떤 옷들이 쏟아져 나올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타이밍에 한번 우리 상반기에 어떤 브랜드가 인기를 누렸는가,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는 어떤 브랜드가 뜨거울 것인가,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이제 질 것인가에 대한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 첫 번째로 이제 상반기에 어떤 브랜드가 핫했는지 저희가 국내 해외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꺼먼 씨가 생각하는 상반기에 이런 국내 브랜드가 굉장히 뜨거운 주목을 받지 않았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표를 그걸로 봤습니다. 바로 품절이 난다. 그러면 약간 좀 핫했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LCBX랑 워드로브라고 생각을 해요. 워드로브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워드로브? 4.1 4.1점 워드로브. 그 LCBX랑 워드로브는 그 브랜드가 공통점이 있죠, 확실히. 왜 그 두 브랜드가 뜨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지. 전 일단 그 제품들이 뭔가 고집 있는 장인이 만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입어도 정말 부담 없을 정도로 담백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깐만요. 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LCBX나 이제 그 워드로브 같은 브랜드가 캐주얼한가요? 이상한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더 뭔가 직장 생활할 때 입기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직장을 다니시길래 그런 옷들을. 근데 그 두 브랜드가 핫했다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브랜드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FW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두 브랜드 꾸준히 가지 않을까. 꾸준히 간다? 약간 이게 층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약간 좀 막 한번 소비해볼까? 약간 이랬던 층에서 이 브랜드 너무 좋다, 마음에 든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속 꾸준히 소비할 것 같아서 저는 아마 꾸준히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또 마니아층이 두터워질 것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다. 확실히 브랜드 색깔이 좀 강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상반기에 핫했던 국내 브랜드 두 개는 너무 뻔할 수도 있는데, 하나는 해칭룸, 그다음 하나는 러프사이드입니다. 제가 이 두 개를 가져온 이유가 어느 정도의 큰 트렌드랑 관련이 많은 브랜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제 시꺼먼 씨가 생각할 때 상반기에 조금 이렇게 굵직한 트렌드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빈티지? 담백한 게 조금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의 조금 큰 두 가지 흐름은, 하나는 이제 그런 빈티지스러움과 하나는 이런 워크웨어. 해칭룸 같은 경우가 그런 딱 빈티지스러움을 가장 웨어러블하고 캐주얼하게 잘 보여주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가먼트 다잉 티셔츠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해칭룸의 티셔츠들이 더 빛나는 게 브랜드 이미지랑 좀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뭔가 핫했던 브랜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러프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로 소비하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진짜 칭찬 일세. 그리고 실제로 러프사이드 옷도 저희도 입어보지 않았습니까, 몇 벌? 입을 때마다 항상 메이킹이 훌륭하고 가격대도 정말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실제로 이번에 이런 글로벌적으로 이런 워크웨어에 대한 트렌드가 오면서 러프사이드라는 브랜드가 원래도 잘 됐지만 더더욱 이렇게 빛을 발하기도 하면서, 그 브랜드도 시꺼먼 씨가 말한 것처럼 없어서 못 파는 브랜드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FW에도 잘 될 것 같아요. 러프사이드라는 브랜드를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 브로큰 엄브렐라 재팬과 협업을 한번 하고 싶은 그런 브랜드거든요. 너무 멋있어서 해주신다면 협업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핫했던 해외 브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온러닝? 잠깐만. 저랑 겹치시는데. 세티스파이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사실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건. 그쵸? 시꺼먼 씨랑 저랑 부정할 수 없는 게 온러닝. 왜 온러닝이 핫했다? 일단은 러닝에 관심이 없던 저조차도 온러닝을 하나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포저를 양성시킨? 근데 신어보니까 포저가 될 수밖에 없더라. 진짜 온러닝에 포저가 돼버렸어. 너무 편하고, 진짜 이게 이거 왜 신지? 했는데 점점 스며들어가지고 더 이상 온러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어요. 요즘 매일 신고 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사실 올해 메가 트렌드라고 할 만한 게 없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제도 많이 이렇게 다운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소비도 많이 줄고 메가 트렌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이제 그런 러닝 코어, 러닝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온러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러닝 브랜드의 하입은 FW에도 유지가 될 것인가? 근데 약간 조금 저는 중립도 되나요? 왜 중립인가? 저는 원래 쭉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세티스파이 러닝을 몇 벌 구매했잖아요. 네. 너무 잘 입고 있어. 근데 그 이후로는 약간 안 살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일상생활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까지는 더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 포저라서 그런가?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아니 뭐 포저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세티스파이 러닝이, 물론 저는 러닝 뛸 때도 입긴 하지만 러닝 뛸 때 입는 것보다 일상에서 더 많이 입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러닝을 한다 하면 그분들은 쭉 가겠지만, 중립에 약간 좀 걸쳐있던 사람들은 표현이 되게 좋으시다. 중립에 걸쳐있는? 네, 중립에 걸쳐있는 분들은 네. 더 이상 소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찍먹은 끝났다? 네, 이제 뭐 특출난 제품이 나오면 사지 않는 이상 꾸준히 이 브랜드를 소비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찍먹 끝났다. 저는 좀 반대 의견. 그러니까 세티스파이 러닝을 제가 여기서 더 살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팬츠? 그 다음에 뭐 자켓, 뭐 FW 조금 더 따뜻한 자켓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세티스파이 러닝이 아시겠지만 러너들을 위한 브랜드임은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런 패션 성향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쵸? 러닝 쇼츠인데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적용해서 데님처럼 보이게 한다던가, 티셔츠 같은 경우도 조끼 같은 느낌의 디지털 프린팅을 입혀가지고 또 다른 약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인다던가, 이런 재미있는 시도들, 그 다음 꾸준히 호카와 오클리와 아우라가시 워크샵과의 다양한 협업들로 인해서 하입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막상 구매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러너로서 러닝할 때 이 러닝 브랜드를 소비한다기보다는 이 하나의 패션 장르로서 이렇게 탁 들어오는 느낌이야. 우리가 과거의 고프코어가 단순히 등산복들이 이제는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러닝 브랜드도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미지의 영역인 러닝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그 로아의 디렉터가 준비하고 있는 브랜드가 또 있거든요. 포탈? POR TAL이라고 25SS 공개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로아 디렉터가 인스타에서 계속해서 샤라웃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아 좋아하는 것도, 로아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어쨌든 그 디렉터가 멋있고 그 디렉터가 하니까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뭔가 이런 러닝 브랜드에 대한 탐구나 이런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고 새로운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뭔가 패션 장르로서 자리를 더더욱 굳건히 잡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25SS 브랜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오늘도 막 이렇게 디깅하다가 제가 모자 하나 샀잖아요. 이제 알렉스 존 오라는 브랜드를 보게 되는데, 거기는 러너들을 위한 굉장히 작은 어떤 커뮤니티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주기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드랍을 해. 근데 이번 드랍 제품이 트러커 캡인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프리오더에 10월에 도착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UVU라고, 그것도 이제 시기마다 특정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를 메일링으로 구독하는 사람들한테만 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브랜드가 있어요. 또 UVU라고. 그것도 되게 멋있는데 쉽게 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우리가 도파민을 느낄 수 있을 만한 러닝 브랜드가 너무 많아. 근데 확실히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러닝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줄긴 했거든요. 이거 팩트죠, 이거. 그쵸? 근데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유행이 조금 잠잠해질 지언정 이런 러닝 브랜드가 멋지다라는 인식은 계속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FW에 핫할 것 같은 브랜드들도 뭐가 있을까? 그리고 또 FW에 질 것 같은 브랜드도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조금 더 자극적이게 질 것 같은 브랜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안 좋은 건 혹시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질 것 같은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그래서 뭔가 질 것 같은 해외 브랜드? 사실 이미 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블루마블? 그리고 뭐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뭐 032씨 뭐 사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감당 가능하세요? 죄송해요. 지금 무신사가 032씨 국내에서 전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이런 화려한 브랜드들이 조금 많이 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런 하이 패션에서의 가장 큰 흐름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들이 그런 화려한 브랜드들을 즐겼을 때는 그런 브랜드들이 하이를 많이 얻었는데, 지금은 좀 장르가 많이 바뀌었어. 그들이 즐긴 장르가.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조금 많이
많이 지고 있지 않나, 사실 이미 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거든요. 시꺼먼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의견. 저도 약간 화려한 브랜드들이 조금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러한 지표도 어디서 좀 확인을 하냐면은 번개장터라든지 포르치 패밀리 이런 네, 이런 데를 통해서 약간 매물의 가격대를 좀 판단하는 편이. 근데 편차가 가장 컸던 게 전 자크미스 앤 디젤. 저는 왜 이게 떨어졌을까 이런 생각 공감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멋있잖아요. 자크미스 작년에 런웨이도 엄청 멋있었고 뭐 제니 가방 뭐 이런 거 엄청 유명했는데 그 이후로 뭔가 없는 것 같아. 사실 지금도 멋있는데 뭐 나이키 자크미스 이런 걸로 좀 인공호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뭔가 매니아층한테만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발 정도? 그렇다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국내에 매장이 생긴 뒤로부터 뭔가 잠깐만. 아니 근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빅데이터는 아니고 스몰 데이터인데 잠깐만 디젤 한남동에 매장 생겼지, 자크미스 입점됐었지, 아오레가시도 들어왔어.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찾게 되는 브랜드들이 입점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 국내 단독으로. 이제 와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몇몇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 단독 쇼룸이 생길 정도면은 그만큼 뭔가 큰 돈이 이제 오고 갈 정도로 그 브랜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얼리 어답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이 뜰 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 또 지는 걸 수 있다 생각하고, 근데 그거는 역사가 증명이 왔잖아요 사실. 그쵸? 그거는 이제 꼰대다 뭐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역사가 증명이 왔기 때문에 크나큰 시장 논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요즘 또 저는 경제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화려한 옷들이 사실 손이 자주 가는 옷들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부담 없이. 근데 진짜 내 지갑이 좀 얇아지고 하다 보니까 특별한 자리 갈 일도 좀 줄어들고 큰 행사도 줄어들고 뭔가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륵 같은 옷들 그러니까 평소에 소유하고 싶었던 옷들도 소유욕이 떨어지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려한 옷들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이런 번장 같은 데에서도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소비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러닝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가 꾸준히 더 강세일 것 같은 게 실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러닝할 때도 뛰고 편하고 자주 입게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이게 있네요, 이 연결고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하반기에 뜰 것 같은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가 KCKC. KCKC? 아까 그 워드로브나 이제 LCBX랑 좀 비슷한 연장선이네요. 네, 맞아요. 저의 취향이 뭔가 깔끔한 거, 그리고 뭔가 담백한데 한 끗 다른 그런 제품들에 좀 눈이 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고집 있는 브랜드들이 빛을 좀 더 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그런 담백한 게 좀 끌리기도 해서 전 KCKC를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캐주얼하고 웨어러블한데 소재에서 조금 어떤 재미난 장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 네, 그래서 높은 가격이 이해가 되는 그런 브랜드들이 전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베드포드. 베드포드. 저는 약간 베드포드가 같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얘 너무 과하다, 누가 사, 이런 생각했는데 이 친구 보니까 매 시즌을 거듭할수록 뭔가 자신들이 잘하는 거 플러스 뭔가 좀 더 디테일을 좀 더 보여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에 런웨이에 있는 베드포드 걸 보고서 너무 멋있다. 정말 내가 베드포드 주 소비층은 아니지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잘하는 일본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 약간 좀 올드보이의 좀 멋을 지키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드포드 좀 잘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는 헤드메이너. 왜죠? 전 헤드메이너를 좋아했는데 너무 과했어. 찍고 왔잖아요 지금. 왔다가 지금 갔어. 칼라가 필 때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바닥을 좀 살짝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리복과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점점 자신의 과함을 좀 덜어내고 있는 느낌? 전 그게 이번 컬렉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런웨이를 보는데 이 친구 자신의 약간 그런 고집과 약간 상업적인 걸 합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런웨이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의외의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면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은 일본 재팬하이라고 불리는 뭐 나이스니스라든지 뭐 안셀름이라든지 혹은 뭐 이슈띵스, 뭐 존 패트리치, 우리가 스왈로우 라운지에서 이렇게 접했던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들이 조금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느낌으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고 싶은 옷들이 되게 많아. 사고 싶은 옷들이 되게 많고, 실제로 그 브랜드들이 요즘 우리가 좀 글로벌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약간 미국 맛?
그리고 일본 맛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잘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이런 소비 욕구를 많이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FW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워크웨어, 밀리터리 베이스 이런 약간 아웃도어 느낌, 근데 좀 자유분방한 이런 미국스러운 그런 맛이 담겨있는 브랜드 룩북, 비주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특히 나이스니스 같은 거 진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브랜드들 많이 뜰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위니뉴욕 같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스 반노튼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대로 그 위니뉴욕이라는 브랜드에 대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테일러 베이스야.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런던의 세빌로우가 아시죠? 킹스맨에 등장했던 그 수트 테일러 거리 있잖아요. 그 세빌로우 거리 출신이기도 하고 옷들이 되게 젠틀하고 약간 위트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FW 룩북이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왠지 잘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근데 매치스가 맨날 80%. 맞아요. 원래 80% 할인하던 브랜드였어요. 근데 요번 시즌에 조금은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은? 마이텔에서도 50번가 그런 것 같은데. 요번 시즌은 그래도 80%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 멋쟁이들, 이 이제 FW에 소비할 것 같은 브랜드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리에르, 그 다음에 뭐 방금 말했던 가브레라 콜가먼츠, 마리암은 이제 이미 지나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콜가먼츠나 리에르랑 아니면은 저도 또 개인적으로 익스트림 캐시미어 같은 거 있잖아요. 브랜드들 다 똑같거든요. 겉보기 디자인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근데 소재나 약간의 그런 실루엣 같은 것들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브랜드들이고, 그 다음에 이 비주얼이 너무 멋있고, 특히 익스트림 캐시미어 같은 거는 에디토리얼 한번 챙겨보세요. 나중에 저희 영상 찍을 거거든요. 그런 거 찍을 거니까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앙팡, 원래 말로만 듣다가 요즘에 사 입으시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국내에서 그 브랜드가 이런 빈티지 웨어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뭐 생미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넥스트 스텝으로 좀 많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브랜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서 한번 저희도 탐구해보는 겸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 아까 말했던 그런 러닝 브랜드들, 아직 미지의 영역에 있는 러닝 브랜드들도 더 많은 하입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정보가 너무 넘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만의 취향을 더 찾아 나서는 느낌이 있어. 치카모 씨가 말했던 것처럼 뚜렷한 브랜드의 사람들이 더 많이 뭔가 소비하는 느낌도 있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뭐 상반기 하반기에 뜰 것 같은, 질 것 같은 브랜드가 있다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번에는 국내 브랜드에서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근데 국내 브랜드 이야기가 좀 그런 게, 국내 브랜드는 FW 룩북이라는 이런 게 좀 뒤늦게 나오잖아요. 이제 막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뭐 추후에 또 국내 브랜드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영상 이쯤에서 맞춰보는 게 어떨지,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